선생님 저희 쇼츠 떡상한 거 아세요? 87만 뷰 나왔는데 예, 사실 얘기 줘서 알았죠. 댓글 좀 보셨어요 그 영상? 몇 개 보다가 너무 욕이 많아가지고 보다 말았어요. 처음에 사실 올렸을 때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뜨더니 갑자기 막 87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구독도 많이 하셨는데 욕도 많이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댓글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네, 사실 잘 안 봅니다. 상처를 받았어. 그렇죠. 예, 이제 소심해가지고. 댓글이 몇 개 달린 줄 아세요? 몰라요. 댓글이 한 1500개? 1500개? 네, 1566개가 달렸어요. 원장님이 거기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반대가 되는 내용들이 솔직히 좀 많더라고요. 그 영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해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개인 병원 차려도 요새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장사 안 되면 망하는 거죠. 요새 망하는 병원 많잖아요. 나가는 병원 많다. 요즘 경쟁 심해서. 네, 맞아요. 제 지인이 25년 4월에 개원한 병원인데 그 양도 나왔다고 이거 양도하면 어떨까 이렇게 막 문의를 했었어요. 1년도 안 됐네. 1년도 안 됐는데 양도가 나왔어. 인테리어 3억 5천 들었대요. 보증금 2억이에요. 장비도 3억 넘게 들었을 거 아니야. 15 가까이를. 그래 10억 가까이 들어. 저도 이거 10억 들었거든요. 10억 가까이 들어놓고서는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양도가 나왔다니까? 그런 병원 수룩 닥상이에요. 근데 댓글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일부러 나이 많은 선생님한테 찾아간다. 그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제 과잉 진료를 안 한다. 시한 비용 못 받으니까. 나이 든 분들이라는 건 그 지역에서 오래된 병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시설은 얇고 했지만 과잉 진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병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래된 병원들은 새로운 장비나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술기나 이런 게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들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경향이 좀 더 있기는 하죠. 그러면 그거를 안 하는 게 그러면 좋은 진료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충격파 치료가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저도 아프면 충격파 받고, 뭐 나이 든 분 선생님들은 이거 충격 효과 없다더라고 안 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실제로 환자분들도 효과를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이런 치료 옵션을 여러 가지를 했으면 더 빨리 좋아지고 더 잘 좋아질 거를 안 해서 못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무조건 가행진료로 매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환자분들 느끼기에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치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하실 수도 있죠.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제가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의사들이라고 뭐 가행진료 꼭 하는 건 아닌데 그걸 뭐 좀 오해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 나이가 40대 후반이라 젊은 의사는 아니죠.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치고 올라오는 거에 밀려가지고 언제 도태될지 모르죠. 요즘 새로운 기술 있어요? 원장님이 습득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니까 내 나이 이제 많은 거지. 더 나이 들면 더 모르겠지. 전 지금 하는 거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계속 평생 공부해야 되잖아요. 나이 많으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초음파 같은 거는 애들한테 안 배워요. 전문의 따고 나와서 제가 공부하고 책 보고 잘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배우고 이런 거지. 초음파를 근데 병원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쵸, 안 가르쳐주죠. 왜요? 봐야 되지 않아요 되게? 영상의학과가 있잖아요. 대학병원은 다 분과별 나눠져 있으니까 영상의학과에서 봐주잖아요. 굳이 정형외과 의사가 볼 필요가 없죠. 그래도 나중에 나와서 개원해서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가르쳐주지는 않나요? 저희 해부학을 알고 이미 수술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손, 팔, 다리 수술 다 했으니까 어느 구조물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주사 그냥 꽂으면 되는 거죠. 주사를 안 배운다는 건 아니고요. 주사 치료는 다 배우는데 초음파 가이드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롤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학병원은 수술 위주로 하고 더 어려운 케이스를 하는 거고, 동네 병원은 좀 흔하고 간단한 질환을 해야 되는 거고, 더 복잡하고 이런 걸 하는데 수술하는데 초음파 보면서 하지 않죠. 어제 열면 다 보이는데 뭐. 이제 동네 의원 나오면은 초음파로 구조물을 보면서 정확한 부위에다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원장님 어디서 처음 배우셨어요? 첫 회의할 때 배우셨어요? 아니요, 저는 문상호 교수님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대학교에서요? 아니, 문상호 교수님은 요 책 쓰신 원장님이신데, 이 원장님께서 이 책 쓰시고 나서 강의도 하셨었어요. 그때는 파트별로 모여가지고 배웠어요. 초음파 놓고 정상 해부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의사들도 그럼 과외받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의사들 당연히 과외받고 연수받고 초음파 학회도 있어요. 초음파 학회 가서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했는데, 그 교수님들보다 문상호 교수님이 더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상호 교수님을 더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개원하셨어요. 개원할 때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 60대야. 남의 병원 가서 40대 의사한테 막 배우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책 봐도, 영상 봐도 이게 좀 긴가민가 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술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이제는 나이 들면은 쉽지 않은 시대라서. 나이 들면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렇죠. 나이 들면 쉽지 않죠. 모든 게 나이 들면 쉽지 않죠. 예를 들어 나이 들면 AI 쓰는 거나 그런 것도 어렵잖아요.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한물 간 세대고, 경험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경험이 쌓여야 돼, 의사는.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지만 경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20년 했는데 의사 일을 경험으로 지금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고, 경험은 경험이고 새로운 술기가 나왔을 때 이제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유튜브 찍고 있지만 홍보 좀 하려면은 유튜브도 해야 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블로그도 해야 되고 워낙 병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60, 70 의사면은 유튜브 찍기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좀 있으면 50이니까 60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년 이후에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열심히 주식을 해서 이제 그래서 네, 아직은 좀 쉽지 않네요. 근데 원장님 정도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고소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 투자가 재밌어서 하는 거긴 해요. 그것도 그렇고 자본주의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내 의견이나 의지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본의 가치가 더 크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재벌 3세 쫓아갈 수 없잖아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람인 이상 욕심이 있으니까 돈 많이 벌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강남 부동산 갖고 있으면은 사실 엄청 많이 오르잖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은 없는데 아예 부동산 잘 모르겠고 어렵고 잘 못하겠어. 그럼 나한테 맞는 게 주식이어서 저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접목을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제 성향에 주식이 맞으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부동산의 성향에 맞으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금이나 은이나 이제 원자재 투자가 맞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투자를 안 하고는 지금 노동으로 버는 속도가 아무리 의사가 고소득이라도 자산의 증식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젊은 세대는 무조건 저는 금융교육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하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뒤처지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근데 들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어요. 돈이 점점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을 어떻게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어떤 자산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물론 이제 자기 개발을 해서 능력을 키워서 내가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거고, 물론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재테크긴 하죠. 원장님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파트를 운 좋게 샀는데 그게 몇 배가 뛴 사례들이 있나요? 제 주변에는 다 물려받아. 제일 부러운데? 네, 제일 부럽죠. 왜냐면은 전 주식을 하니까, 주식쟁이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부동산을 돈 번 분을 잘 몰라요. 원래 다 끼리끼리 논다고. 부동산 사서 돈 번 분들은 그분들끼리 노는 거고, 저는 주식쟁이니까 주식해서 돈 번 분들끼리 놀다 보니까.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주식만 이렇게 많이 그렇죠. 하시나요? 부동산을 잘 투자를 안 해요. 왜냐면 부동산에 돈을 깔아 놓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님이라고 자취주택 연구소를 만드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랑 연이 돼서 만나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반포에서 월세 사시더라고요. 돈이 10년 전에 몇백억 있으셨는데 월세 사시더라고요. 그냥 뇌구조가 다르. 네, 그렇죠. 내구도가 다른 거죠. 원장님이 지금 안 사시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저는 부동산 잘 몰라서 안 사는 거예요. 아. 네, 몰라서. 가끔씩 정말 가끔씩 그런 댓글이 달려요. 장이 열리는 시간이 진료 시간이랑 겹치는데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의료에 집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저희 병원에 환자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환자가 없는 시간도 많아서 그럴 때만 보는 거고요. 터보님하고 인터뷰한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보고 있으면 등락에 의해서 매매를 갑자기 하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좋은 데서 사놓고 최소 몇 달, 몇 년 이렇게 놔둬야 수익을 내는 스타일인데, 장을 보고 있으면은 팔아버리고 또 몇 달 지나면 다시 올라있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장을 못 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진료할 때는 진료하고, 일부러 개원을 한 이유도 안 보려고, 장 좀. 오히려 안 보려고. 장 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도 똑같이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짬내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제가 환자분을 대충 보면서 주식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환자분들이 당연히 알죠. 요새 못돈 시대인데요. 환자분들이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쇼츠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60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의도는 요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예전 같지 않다, 사실 그 의도였는데 그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도 선배 의사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제가 좀 건방지게 한 거라도 죄송하고, 또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후속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퇴근하실 때 한번 확인하세요? 그렇죠. 오늘은 좀 장이 괜찮았나요? 네, 오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전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 막 5% 이렇게 빠져가지고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다 양조됐어. 지금 새해 된 지 일주일 좀 안 되는데 올해 장 지금까지 어떤가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시작은 좋은데 언제 또 무너질지 몰라요. 주식은 한순간에 와르르르 와르르 나락하니까.